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줄 제일 많이 쓰는 카페지 않을까. 금방 300m 안에 몇 개나 있죠, 카페가? 제 생각에서는 한 4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착안을 했던 게, 다른 데는 다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저희는 라떼 전문점으로 가성비를 주자. 그거를 메인으로 미는 데는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하루에 한 1,300명 정도 방문을 하시면, 안에 보시면 라떼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거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에스프레소랑 같이 해서 좀 먼저 드시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서울시청역에서 푸르파파라는 카페 하고 있는 김선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 네. 줄이 왜 이렇게 길죠? 여기 굉장히 유명한 순댓국 집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그래도 제일 줄 긴 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저희가 아닐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카페로서는 줄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저희 옆에 칼국수 집이 한 40년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줄 좀 길어요. 근데 여기는 와 진짜. 대표님 카페는 어디예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 골목 안쪽이에요. 대로변이 아니라 골목 안쪽에 저희는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는 카페가 저희 푸르파파. 사람이 엄청 사람 많네요. 많죠? 아까 그거 비주얼 정도 되죠? 바로 옆에 카페가 네. 있는데 네, 이런 데는 60평이고 저쪽은 한 40평짜리 카페 있고, 저희는 한 20평 남짓 정도 되는 매장이에요. 근데 면이 좀 3면 코너라서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하지만 안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 진짜 많네요. 네네. 객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줄 제일 많이 쓰는 카페지 않을까. 제가 오면서 봤는데 카페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네. 금방 300m 안에 몇 개나 있죠, 카페가? 제 생각에서는 한 40개 이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요? 뭐 체인부터 개인 카페, 대형 카페, 뭐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페들 다 따져보면은 한 진짜 40, 50개가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다 세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원래 여기가 밀크티 전문점으로 한 8년 정도 운영하던 곳이었거든요. 솔직히 뭐 매물로 나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저희는 이 상권에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냥 얼마 주면은 나가실래요? 했더니 권리 2억 주면 나가겠다고 하셔서 그냥 저희 시원하게 드리고. 아, 진짜? 네, 여기가 위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명동보다도 공시지가라고 땅값을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제일 우리나라에서 비싼 땅이에요. 강남보다요? 네, 강남보다 여기가 땅값은 더 비싸요. 건물 가격이 강남은 높은 거지, 실제로 여기는 건물을 합쳐서 지을 수 있는 공간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땅값은 비싼데 건물이 조그마니까 실질적으로 좀 땅값. 건물 가격이 낮은 거지, 땅값만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 월세도 좀 비쌀 것 같은데. 여기 앞에가 1,500, 여기가 1,200, 여기가 한 1,400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23평 정도 되는데 350. 왜 이렇게 싸죠? 건물주분을 잘 만난 게, 여기 저희 1층 매장이 제비표 페인트 아세요? 네. 제비표 페인트가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곳이래요. 그래서 건물주가 제비표 페인트예요. 그래요? 그래서 회장님이 8년 동안 임대료 350에서 안 올리셨대요. 그냥 장사 잘 하라고. 근데 이제 왜 건물주들은 임차인 바뀔 때 임대료 올리는 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조심스럽게 이제 8년 만에 바뀌니까 한번 좀 올리겠다 하시면서 2만 원 올리셔서 지금 352만 원 내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대비 절반 이상 싼 거잖아요. 3분의 1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장사하고 열심히 해서 건물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가성비 있게도 팔고 해서 이렇게 좀 장사 잘 되는 곳이 돼서 또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도 감사한 건데 기운이 엄청 좋네요, 여기가. 기운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1년 만에 지금 18개 지점까지 오픈 예정지까지 하면 18개, 그리고 해외 진출도 올해 안에 좀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많이 성공하셨지만 네. 여기 창업할 때 좀 두려웠던 점은 없었어요? 이쪽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카페업으로 우리가 이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위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커피 브랜드들하고 좀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착안을 했던 게, 다른 데는 다 커피 전문점이잖아요. 저희는 라떼 전문점으로 가성비를 주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푸르파파입니다. 그러면 메인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라떼예요? 저희는 라떼가 진짜 많이 나가요. 물론 아메리카노도
핫은 1,500원, 그리고 벤티 사이즈 아이스를 1,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원두의 종류를 4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성비가 있으니 다른 체인들 가는 것보다 저희를 좀 더 찾아주시고, 그리고 진짜 라떼 좋아하는 분들 진짜 저희 푸르파파 검색해서 오실 정도로 특히 저희는 소프트 라떼,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위에다 올린 라떼가 있거든요. 그거를 메인으로 미는 데는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그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나머지 메뉴들도 같이 좀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줄이 엄청 길긴 하네요. 줄 많죠. 저희의 목표는 저 순댓국집보다 줄이 더 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하루 매출 잘 나올 때는 얼마나 나오나요? 저희가 최대 하루에 한 1,300명 정도 방문을 하시면 한 35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평균 데이터로는 저희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큰 편차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 겨울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아요, 카페는? 카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겨울에 음료를 마시는 빈도가 줄어요. 그랬을 때 보면은 대부분의 카페들이 한 20-30% 겨울 매출이 빠지는데, 저희는 겨울이라고 해서 뭐 아이스크림이 안 나갈 거야, 아이스크림이 메인이니까 얘네는 장사가 안 될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공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부도 보시면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하다 보니 겨울에도 저희의 1, 2, 3등의 매출은 소프트 라떼,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여러 가지 라떼 종류가 1, 2, 3, 4등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겨울 매출 저희도 좀 빠지기는 하지만 완전 성수기 여름이나 뭐 봄, 가을 대비해서는 한 10%, 15% 내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푸르파파가 무슨 뜻이에요? 푸르고 파란 파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떼 문화를 좀 퍼뜨리고 싶다라는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파도처럼 파도가 이렇게 바다로 퍼져 나아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즐기는 이 라떼 문화가 좀 전국이나 해외로 퍼져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푸르파파라고 줬는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뭐야 너 애기 있어서 뭐 아빠야 뭐야 막 이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좀 막 이렇게 줄 서고 이러니까 푸르파파 왠지 입에도 잘 붙고 부르기 쉽다. 글자에 받침이 없는 게 부르기가 쉬워요. 좀 부르기 쉽고 좀 브랜드 이미지에서도 좀 가벼운 느낌을 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푸르파파로 지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라떼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라떼에다가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거거든요. 요거를 제일 많이 저희 브랜드에서는 많이 드시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보시면 뭐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라떼 종류에 대한 판매 비중이 높아요. 사장님 나갈 거못 시켰네요.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대표님은 여기 안에서 직접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도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매장에서 일하는 거는 그냥 점장 체제나 직원들 체제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저희 직영점이 서울시청 매장하고 강남의 서초 매장하고 대구의 범어역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매장이 18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직영점이 3개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좀 비율이 높은 거 아니에요? 18개 대비해서는 저희가 높다라고 들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직영점을 많이 안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좀 본사들이 이제 직영 운영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서 저희가 먼저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가맹점에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손님들이 가장 자주 하는 피드백이나 반응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떼가 맛있다? 저희가 좀 라떼는 좀 새롭게 느껴지게끔 만들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커피 전문점에서 그냥 라떼가 이렇게 시그니처로 막 하트 해주고 라떼 아트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라떼인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풍미라든지 부드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평들이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성분들이 많이 오세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검색해서 찾아오시고 내가 좀 소비하고 싶은 카페를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를 좀 찾아오시거나 우리 라떼가 좀 괜찮다 다른 데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평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진짜 다 아이스크림 올라간 것만 나가네요? 이게 진짜 많이 나요. 저거는 얼마에 파시는 거예요? 제일 저렴한 게 3,500원이고요. 뭐 아포가토 라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풍미를 더 높이고 아이스크림에도 베이스들도 더 넣고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올라간 느낌으로 아포가토 스타일로 라떼를 만든 게 4,900원.
뭐 이렇게까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저렴하게 파는 거 아니에요? 많이 저렴하게 팔죠.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올리려고 기획을 할 때 다양한 브랜드나 개인 카페들을 가봤어요. 라떼가 유명한 데도 가보고 아이스크림을 같이 판매하는 데들도 가보고 했는데 그런 데들이 요만한 사이즈에 7,000원, 8,000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파격적으로 자 우리는 그러면 거의 벤티 사이즈에 절반 가격에 팔아보자. 진짜 싼데 맛도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 좀 반응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원래 처음에 오픈했을 땐 더 싸게 팔았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싸게 팔고 좋은 재료 쓰고 이러다 보니까 가맹점으로 했을 때 점주님들이 좀 안 남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3,500원 단가를 받고 있는데 똑같이 객수는 유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서 매출을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매장에서 직접 일을 하시진 않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니까 오전에는 보통 제가 집이 송도인데 새벽에 나와요. 왜냐면 출근 시간에 여기를 오려면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아예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직원들하고 좀 소통하고 그리고 저는 가맹 상담도 해야 되고 뭐 인테리어 하는 데 있으면 인테리어도 가서 봐줘야 되고 업체들하고 미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정 보내고 여기서 오전에 이쪽 좀 와서 체크를 했다라면 오후에는 웬만하면은 서초 지점이나 다른 지점들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서초점을 한번 가봐야 돼서 한번 같이 이동해 보시죠. 지금 이제 창업 2년 차에 네. 가맹점이 18개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처음 창업할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걸 예상하셨나요? 솔직히 조금 더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좀 저희가 속도를 좀 조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오픈만 한다 이렇게 나갔을 때는 되건 말건 저 사람이 되건 말건 상관없다 뭐 이런 느낌이면은 훨씬 더 오픈을 했겠지만 그렇다라고 저희가 꾸준히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좀 선별을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성 가맹점주님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실제 프랜차이즈들을 다 먹어보면 정말 커피 맛있는 집하고 프랜차이즈는 그냥 맛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 드셔보시고 푸르파파는 커피 맛도 괜찮고 인테리어가 일단 이쁘다. 왜냐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로망이에요. 로망을 내가 실현하고 싶은 건데 거기에서 색깔만 다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좀 감각도 있고 뭔가 얘네는 그래도 좀 달라 보이네 라는 느낌을 받고 싶으신 거죠. 나 카페 해 했을 때 그냥 색깔만 다른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냥 나 이런 감각 있는 카페를 하고 있어. 그런 브랜드를 나 운영하는 사장이야. 네, 이런 느낌들을 좀 느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90% 정도의 점주님들이 여성분이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두 분이 이제 남자 점주님이시고 나머지는 다 여자분들이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아지실 거예요. 이제는 서초점에서 뵙겠습니다. 서초에서 뵙겠습니다. 이동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그 서울시청에서 여기까지 강남이 좀 차가 막히다 보니까 좀 걸려요. 여기가 저희 그 소형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푸르파파 서초점입니다. 여기는 한 14평 정도 돼요. 엄청 작네요. 네, 조그맣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강남이라 좀 비싸다는. 북창동 지점보다 여기가 임대료가 약 100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월세 450? 네, 월세 450. 여기는 임대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가 극 오피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좀 속도를 빨리 내줘야 되다 보니 저희는 여기는 자동 머신을 쓰고 있어요. 저희가 쓰는 에스프레소 머신인데요. 보통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을 할 때 이 그라인더를 사용을 해서 이 포토 필터에 원두를 분쇄해서 담고 넣고 탬핑하고 그리고 레벨 맞추고 그람수 재서 보통은 에스프레소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이 안에 그라인더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원두가 분쇄되고 아예 자동으로 탬핑이 돼서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도 충분히 반자동 머신에 맞게끔 에스프레소도 추출이 되고 그리고 맛의 편차가 없다라는 게 저희가 이 머신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커피 맛도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도 있지만 사람의 힘이라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바뀌는데, 이 머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체인을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맛의 편차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 놓으면 저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물도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나오면 이렇게 얼음을 넣어주고 에스프레소 넣고 홀더 끼워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머신이 비싼가요? 2천만 원대. 머신이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여기에는 좀 투자를 하고, 조금 모자라신 가맹점주분들은 차라리 인테리어의 퀄리티를 조금 낮춰서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쓰면 인건비가 한 명 절약이 되니까 한 0.5인분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바쁜 매장은 인원이 필요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일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그리고 0.5인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칠 수 있는 매출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한 시간에 20만 원 정도를 매출을 올릴 때 저희는 3-40 이상을 혼자서 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원두를 4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메인 원두가 500g, 500g씩 들어가 있고, 부드러운 원두 블렌딩, 산미가 조금 있는 원두 블렌딩, 그리고 디카페인, 이렇게 해서 4종류를 고객들이 선택해서 마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떼도 원두를 선택할 수 있고, 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당도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라인더를 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메인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가는 원두는 그냥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매장에서는 네. 하루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나왔었나요? 보통 여기는 최대 한 150에서 160 정도 하루 매출 올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극 오피스 지역이라서 편차가 정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서울시청 매장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주말에는 조금 매출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편차가 없이 그냥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초동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는 뭔가요? 서초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들에서도 요 메뉴가 제일 잘 나갑니다. 아까 소프트 라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아포가토 스타일로 해서 신메뉴로 개발한 메뉴인데, 요즘에는 이게 제일 그래도 여성분들한테 인기 많은 메뉴입니다. 요건 한번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이 아포가토가 아이스크림 위에 에스프레소를 얹어주는 거잖아요. 아이스크림을 에스프레소랑 같이 해서 좀 먼저 드시고, 이게 얼마죠? 이거는 4,900원, 기본 소프트 라떼는 3,500원. 남자분들도 많이 드시나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거는 호불호가 없는 맛이에요. 그냥 아무나 와서 먹어도 맛있는 맛입니다. 그럼 여기는 창업비는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요거 매장을 세팅을 하는 데는 약 한 8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아예 기존의 카페였던 거를 싹 철거하고 저희 이미지를 다 집어넣은 거고, 북창동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는 지금 최근에 뭐 청주라든지 뭐 신사점이라든지 이런 데들 지금 저희가 업변으로 창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들은 기존의 장비들을 다 사용을 하시고 인테리어도 있던 거에서 저희 이미지만 살짝 줘서 창업을 했을 때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안에서도 창업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굳이 반자동을 써도 괜찮다, 커피 머신을 반자동 머신을 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커피숍을 운영해 보셨던 분들한테는 굳이 자동 머신이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다라면 그거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아이스크림 머신이라든지 그라인더의 추가적인 부분만 해서라도 좀 창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시는 게 목표시잖아요. 그렇죠. 향후 몇 호점까지가 이제 목표신가요? 그래도 한 500호점, 1000호점 이상은 해보는 게 목표지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해외 시장도 진출을 해서 저희의 라떼 문화가 해외 시장에서도 먹힐 수 있게끔 세팅을 해보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럼 혹시 직영점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맹점 수 대비. 네. 직영점도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신가요? 조건이나 위치적으로나 좀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는 위치라면은 좀 저희도 투자를 해서 더 확장을 해볼 생각도 있고, 그리고 해외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투자를 해서 먼저 직영의 케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요? 동남아 쪽을 먼저 서칭을 해서
최근에도 한번 나갔다 왔고 오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네. 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좀 언제인가요? 여러 저희가 카페 매장들을 오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파파를 하면서도 그 전부터 카페들을 오픈해주고 기획을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약간 컨설팅 같은. 그렇죠. 그래서 카페에 대해서는 온전히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한 내용들이 좀 아까처럼 막 사람들이 줄을 서고 좋아해주고 저희한테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저희한테는 좀 뿌듯하지 않나. 그럼 혹시 대표님이 컨설팅 해주신 곳 중에서 좀 유명한 데가 있나요? 안산에 모더스 브레드라는 그 대형 카페가 있고 그리고 시흥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그 해그린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런 곳들이 굉장히 요즘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대표님한테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네. 같이 만들어 달라고. 그렇죠. 그럼 대표님이 원래 이 카페 쪽에서는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었나요? 아니요,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름아름 이렇게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카페에 네.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도 카페를 오픈을 해드린 경우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라는 나라에도 지원을 해서 오픈한 케이스가 있고 그 브루나이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도 좀 카페 컨설팅을 해서 네, 베이커리 카페가 오픈돼서 굉장히 그쪽 지역에서는 나라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카페 창업 준비하는 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뭐 남겨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로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카페 업도 어찌됐건 힘들다. 장사가 잘 돼도 힘들고 장사가 안 되면은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브랜드 혹은 나한테 맞는 그 아이템이 어떤 걸까 카페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선점을 하시고 자리도 선정하시고 좀 창업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좀 컨설팅 경력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결국에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안 맞는 아이템일 수도 있거든요. 카페 업 중에서도 아이템이 맞을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지역을 잘 선택해서 창업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권장 사항입니다.